자, 2016년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43분이고요. 오늘은 사기 열전을 다 읽은 지 꽤 됐는데 이번에는 세가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사기 열전, 세가, 본기 뭐 이렇게 쭉 읽고 다음은 이제 뭐 한서를 읽든 삼국지를 읽든 그렇게 하려고요. 자, 첫 번째 세가는 이제 세가라는 거는 제후의 이야기를 써놓은 글입니다. 열전은 이제 개인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세가는 뭐 오태백세가, 제태공세가 이렇게 뭐 등등 있는데, 이거는 오태백세가라고 해서 오나라 시조가 태백이거든요. 오태백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나라 전체의 계략적인 역사가 여기 적혀 있는 거죠. 다만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여기 보면은 공자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공자도 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진승이 있죠, 그죠? 진승이 다른 이름이 이제 진섭에 대한 세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열전이 아니고 소상국세가라고 또 분류되어 있습니다. 뭐 장량에 대한 이야기도 유후세가라고 따라 나와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읽어보면서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은 권 30일의 오태백세가 제1입니다. 오태백세가, 여기 세가라는 단어의 뜻이 나와 있네요. 주석인데, 세가 기전체 사서의 편찬 책의 일종으로 제후의 세습이나 본국에 대한 사적이 주요 서술 내용이지만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인물의 전기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세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열전은 많이 읽죠. 열전은 많이 읽는데 세가는 읽지 않더라, 본기도 읽지 않더라. 왜냐하면은 안 유명하니까. 열전은 사람들이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 역사를 왜 교양으로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크게 부풀려가지고 이게 뭐 삶의 지혜를 담고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보면은 그 사기 열전에 대한 되게 편견 가득한 방송들이 좀 있어요. 영상들이 좀 있어. 무슨 아카데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냥 거기 보면은 그냥 실제 내용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어디는 누구였는데 뭐 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삶의 교훈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이 말고 항상 이제 원문을 다 읽는다 라는 취지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또 새롭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 이번에는 방송 제목을 좀 바꿔야겠네. 내가 방송 제목을 삼국지 식스로 해놨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오태백과 그의 동생 중옹은 모두 주나라 태왕의 아들이며 왕 계력의 형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오나라 왕들이, 오나라 시조가 이제 주나라의 친척이다. 그래서 오나라 왕들은 주나라의 먼 친척이라고 하는데, 주나라는 시발 여기 있고 그다음 오나라는 여기 끝에 있는데 이게 친척일 리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흉노열전 읽을 때 흉노는 이제 하우씨의 시조다. 그 하우씨라는 거는 누구였지? 저 위에 뭐 오제 중에 하나였나? 뭐 아무튼 누구 중에 하나였잖아. 말이 됩니까 그게? 헛소리지. 사기들 다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적어도 이런 기원에 관한 부분들은 믿을 게 아니에요. 사마천이 거른다고 걸렸겠지만은 그래도 역시 사마천은 중국인이다. 자, 하여튼 왕 계력의 형이다. 계력은 현명하였으며 더욱이 그에게는 덕성과 지혜로 지극히 훌륭한 희창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희창이 주나라 문왕이죠. 태왕이 계력을 옹립하고 장차, 그리고 주나라 태왕은 아직 주나라가 천자가 되기도 전에 사람이잖아. 그걸 왕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참. 자, 태왕이 계력을 옹립하고 장차 희창에게 왕위를 전해주려고 하자 태백과 중옹 두 사람은 형만 지방으로 도망가서 몸에 문신을 새기고 머리를 잘라 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계력을 피하였다. 계력이 과연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왕계이고 희창이 바로 문왕이다.
태백은 형만으로 도망가서 스스로 왕위에 올라 구호라고 칭하였다. 구호라는 거는 주나라를 의미하는 말이라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형만 사람들은 형만이라는 거는 요 형이라는 거는 요 초나라 지방을 의미하고 요 남쪽 지방을 의미하고 만이라는 거는 야만족을 의미하죠. 중원에서 이제 얕잡아 보는 거지. 자, 형만 사람들은 그를 앙모하여, 앙모라는 거는 사모하고 추앙하여 그를 따르는 자가 천여호가 되었으며 그를 오태백에 옹립하였다. 그래서 태백이지 여기서 나라를 세웠다. 형만 지방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쪽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태백이 죽은 뒤 아들이 없어 동생 중옹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오나라 중옹이다. 중옹이 죽은 뒤 그 아들 계간이 왕위에 올랐고, 계간이 죽은 뒤에는 아들 숙달이 왕위에 올랐다. 숙달이 죽은 뒤에 다시 주장이 왕위를 이었다. 이때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태백과 중옹의 후손을 찾다가 주장을 찾게 되었다. 그때 주장은 이미 오나라의 군주가 되어 있으므로 그를 오나라에 봉하였다. 그리고 주장의 동생 우중을 주나라 왕실의 도성북쪽에 위치한 옛날 하나라의 도읍지에 봉하여 오나라를 세우게 함으로써 우중은 비로소 제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주장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웅수가 왕위에 올랐다. 웅수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의 아들 가상이 왕위에 올랐다. 가상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아들 강구이가 왕위에 올랐다. 강구이가 죽은 뒤에는 여교의오가 사람 이름이랍니다. 왕위에 올랐다. 좀 심오하네요. 여교의오가 죽은 뒤에 내가 태백의 유래가 주나라에서 왔다, 태백이 주나라에서 왔다는 거에는 내가 거짓말을 했겠지만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요 족보는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아마 시조가 주나라 사람이다 라는 말만 아마 틀린 걸 거야. 아마도. 여교의오가 죽은 뒤에는 가로가 왕위에 올랐다. 가로가 죽은 뒤에는 주요가 왕위에 올랐다. 주요가 죽은 뒤에는 굴우가 왕위에 올랐다. 굴우가 죽은 뒤에는 이요가 왕위에 올랐다. 이요가 죽은 뒤에는 금거가 왕위에 올랐다. 금거가 죽은 뒤에는 전이 왕위에 올랐다. 전이 죽은 뒤에는 파고가 왕위에 올랐다. 파고가 죽은 뒤에는 구비가 왕위에 올랐다. 이 시기에 진나라 헌공은 주나라 왕실 도성의 북쪽에 있던 우공을 멸망시킴으로써 진나라가 괭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였다. 괭나라, 진나라, 여기서 진나라 헌공은 여기 진나라를 의미하고 우나라가 여기 있고요. 괭이라는 건 여기 있습니다. 순망치안 아시죠? 그죠? 순망치안의 유래가 된 게 이 두 나라죠. 구비가 죽은 후에 거제가 왕위를 이었으며 거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들 수몽이 왕위에 올랐다. 수몽 때부터 드디어 뭔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몽이 즉위한 후에 오나라는 점점 강대해지기 시작했고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였다. 수몽은 기원전 585년부터 기원전 561년까지 재위했다라고 합니다. 태백이 오나라를 세운 이래로 5대째가 되어, 5대라는 거는 태백, 그 다음 중옹, 계간, 그 다음에 숙달인가 이게, 그 다음에 주장의 5대를 가리킨답니다. 제가 되어 중우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의 우선에게 2개의 나라를 봉해주었다. 하나는 우나라로 중원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고, 보셨죠, 그죠? 하나는 오나라로 이 야만 지역에 이만 지역, 이만이라는 거는 동쪽하고 남쪽, 동남쪽 지역에 오랑캐 이만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는 우나라고 하나는 오나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죠? 우나라가 그럴 수 있지. 우나라가 그랬을 수는 있는데 오나라가 그랬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어디까지 읽었지? 12대가 지나 진나라가 중원지역에 있던 우나라를 멸망시켰다. 여기서 진나라는 요진나라를 의미하죠. 중원지역의 우나라가 멸망한 지 2대가 지나서 이만지역의 오나라가 흥성하였다. 태백에서 수몽까지는 모두 19대가 있었다. 여기 오나라. 지금의
오왕 수몽 2년에 국외로 도망갔던 초나라의 대부 신공 무신이라는 게 아마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무신. 원래 성은 굴이랍니다. 굴성이라네요. 신공 무신이라는 사람은 원래 성은 굴인데 일찍이 신현의 이라는 윤이라는 게 이제 그 혈령입니다. 신현의 윤, 그러니까 원님 같은 거. 이장님 아니면 뭐 혈령쯤 되니까 뭐 시장님쯤 되겠다. 아무튼 윤을 지냈고 초나라에서는 혈령을 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공무신이라고 했다라고 하네요. 자, 신공무신이 초나라 장수 자반을 원망하여 진나라로 망명하였다가, 진나라라는 거는 여기죠. 진나라의 사신으로 오나라에 가서 오나라 사람들에게 전쟁하는 법과 전차모는 법을 가르쳐줬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오나라의 행인의 직책을 맡게 하였다. 행인이라는 것은 빈객의 접대를 관리하는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이었던 무신이 진나라로 갔다가 진나라에서 오나라로 사신으로 가서 오나라 사람들한테 싸우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오나라는 누굴 패겠어요? 주변에 있는 만만한, 그렇게 썩 만만하지 않은데 아무튼 만만해 보이는 초나라를 쥐팬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오나라고 초나라 사이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됩니다. 계속 쓸데없이 치고받았거든요. 이웃나라끼리는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자, 오나라는 이로써 중원의 각국과 왕래하기 시작하였다. 오나라가 만약에 오나라의 시조가 주나라라면은, 주나라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중원의 각국하고 왕래가 없었겠습니까? 초나라하고도 뭐가 있겠다.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자, 오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였다. 16년에 초나라 공왕이 오나라를 정벌하여 형산에 이르렀다. 형산이라는 거는 뭐 안위성인가 아니면 뭐 그 절강선인가 이 중에 어디 있다고 하는데, 이 어디쯤이죠, 그죠? 이 어디쯤인데, 근데 지금의 이제 남악인 이제 형산이라고 얘기하는 지명하고는 좀 별개의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네요. 지금도 형산이라는 게 있거든. 지금의 형산은 이쪽에 있던가? 아무튼 어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있지. 이때 형산은 이 지역이랍니다. 아마 이쪽 지역이 국경이었겠죠, 그죠? 하하. 25년에 오왕 수몽이 세상을 떠났다. 수몽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이름이 제번이었고 둘째는 여제, 셋째는 여말, 넷째는 개찰이었다. 개찰이 현명하고 재능이 있어서 수몽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개찰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양하자 맏아들 제번을 옹립하여 대리로 행정 업무를 집행하게 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하였다. 이 개찰이라는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개찰이 개찰이 이제 왕위를 잠깐만요. 교수님이 좀 연락이 오셨네. 잠시만요. 네, 그 개찰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를 거절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왕위 거절하면 유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개찰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손무하고 또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손무, 공자, 그 다음에 노자 다 이때 사람이라 가지고 이때는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쟁쟁한 사람들이 막 한데 모여서 막 치고받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아무튼 그랬던 시기라서. 어쨌든 개찰이었다. 개찰이 요까지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하였다. 요까지 읽었죠, 그죠? 오왕 제번 원년의 제번은 이미 탈상하고 왕위를 개찰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개찰은 사행하며 조나라 선공이 죽었을 때, 여기서 조나라는 여기 있는 조나라를 의미합니다. 희성제후국이죠. 조나라 선공이 죽었을 때 각국 제후와 조나라 국민들은 새로운 왕인 조나라 선공이고 뒤에 거는 성공입니다. 성공이 불의하다고 여겨 자장을 옹립하려고 했으나 자장은 조나라를 떠남으로써 조나라 성공이 계속 왕위에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자장이라는 것은 조나라 선공의 서자랍니다.
군자가 말하기를 자장은 능히 절개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합법적인 계승인인데 누가 감히 당신을 거역하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저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제가 재능이 없지만 자장의 절개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나라 사람들이 단호하게 개찰을 왕위에 세우려고 하자 개찰은 가족을 떠나 밭을 갈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하니 비로소 더 이상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가을에 오나라가 초나라를 정벌하였는데 초나라가 오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4년에 진나라 평공이 즉위하였다. 진나라 평공이 가끔 이제 누가 즉위하였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요런 단서들은 그거죠. 그러니까 요 사건의 이제 연대를 교차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들이죠. 사마천도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요즘처럼 뭐 서력기원 몇 년 이렇게 표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헷갈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13년에 오왕제번이 세상을 떠나며 동생 여제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것은 형이 동생에게 서열에 의해서 차례대로 왕위를 물려줘 반드시 개찰에게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선왕 수몽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수몽의 아들들이 굉장히 우애가 좋습니다. 정말로 자기 아들들한테 안 물려주고 동생들한테 쭉 물려주죠. 또 형제들도 개찰의 높은 인격과 굳은 절개를 칭찬하며 모두 차례로 집권하고 왕위를 넘겨줘 개찰에게까지 차례가 오도록 하였다. 개찰이 열릉에 봉해졌기 때문에 그를 열릉계자라고 부른다. 열릉이라는 거는 뭐 지명인 같은데 지명이랍니다. 강소성 상주시라는데 뭐 시 어디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근처 어디 있었겠죠. 자, 오왕 여제 3년에 제나라의 대부 경봉이 제나라는 여기 있는 제나라죠. 멀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두 나라는 가깝습니다. 제나라의 대부 경봉이 죄를 짓고 제나라에서 오나라로 도망쳤다. 오나왕은 그에게 주방현을 시급으로 내리고 또 딸을 그에게 출가시켜 그가 제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욱 부유하게 해주었다. 4년에 오나라가 개찰을 노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하였는데 개찰이 주나라 왕실의 음악을 청해들었다. 노나라는 여기죠. 노나라 악사들이 그를 위해서 주남과 소남을 노래하자 아직 높은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미안합니다. 노래하자 개찰이 듣고 말하기를 아름답다.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높은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더워 죽겠다. 그러나 백성들의 근면하고 원망하지 않는 목소리를 잘 나타냈다 라고 했다. 다음에 패풍, 용풍, 위풍을 노래하자 아름답다 음조가 심원하여 근심으로 차있으나 궁궁하지는 않다. 내가 듣기로는 위나라 강숙과 무공의 덕행이 이와 같았다고 하는데 이나마도 위나라의 약국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위나라는 여기 요나라 이게 약자로 적혀 있는데 아무튼 그 복잡하게 쓰인 위나라 있습니다. 귀신 안 들어가는 위나라. 옛날 위나라죠. 왕풍을 노래하자 아름답다. 근심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으니 이나마도 주나라 왕실이 동천한 이후의 약국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두려움이 없겠지. 더 이상 이제 견용한테 털릴 일이 없으니까. 정풍을 노래하자 동천이라는 건 동쪽으로 옮겼다는 말이죠. 서주시대에서 동주로 옮겼다라는 의미죠. 그 이후에 지은 것일 것이다. 정풍을 노래하자 정서가 매우 쇠약하니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다. 정나라가 아마 제일 먼저 망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제풍을 노래하자 아름답다 웅대하여 대기상이 있다. 마치 동해를 상징하는 것 같으니 아마도 태공의 국가일 것이다. 태공의 국가는 제나라죠. 강태공이죠. 강태공. 그 앞날을 헤아릴 수 없다 라고 하였다. 빈풍을 노래하자 아름답다. 기풍이 크고 넓고 크며 즐거워하면서도 지나치지 않으니 아마도 주공의 동쪽을 정벌할 때 음악일 것이다 라고 했다. 주공의 후손이 노나라죠. 진풍을 노래하자 이것이 중국의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능히 중국화한다면 웅대해져서 지극한 경지에 이를 것이니 이는 아마도 주나라 왕실 옛터의 음악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호경이 요 지역에 있는데
요 지역이었을 건데 아마 지금 이 지역일 거예요. 지금 지도가 어떻게인지 잘 모르겠다. 호경이 이쪽이었나? 뭐 함양 쪽이었나? 아무튼 여기 진나라 땅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준시대의 아마 그래서 진풍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나 봅니다. 위풍을 노래하자 아름답다 가락의 고저가 완만하고 호방하면서 또 부드럽고 간략하면서도 쉽게 행하니 덕으로서 이처럼 나라를 다스린다면 현명한 군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당풍을 노래하자 근심이 깊다. 아마도 도당시에 유풍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근심이 이렇게 깊을 수 있겠는가. 미덕을 가진 자의 후손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이와 같이 같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도당시는 뭐 전설 속의 고대 제왕인 당요를 말한다. 당요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요임금 순임금 할 때 요임금 요왕이 당요죠. 자, 진풍을 노래하자. 여기 진풍 위풍이 이렇게 좀 겹치는 것들이 많은데 요건 좀 더 한자가 달라요. 내가 그걸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다. 진풍을 노래하자 나라에 임금이 없으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고, 회풍 이하의 음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평하지도 않았다. 회풍하고 조풍은 각각 이제 회나라와 조나라가 작고 시도 적었으므로 논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조나라는 여기 이 조나라인데 회나라는 어디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 어딘가 있었겠죠. 회란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화를 노래하자 아름답다. 소화는 시경에 나오는, 그죠? 시경에 나오네. 노래하자 아름답다. 예조를 띠고 있으나 반역할 마음은 없고 원망하면서도 직접 말하지 않으니 아마도 주나라 왕조의 덕행이 쇠미하였을 때의 음악일 것이다. 아직 선왕의 유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야를 노래하자 광대하다 화목하다 소리가 완곡하면서도 강건하니 아마도 문왕의 덕행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송을 노래하자 음악의 극치에 도달하였다. 고두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굽은 듯하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도 핍박하지 않고 멀리 하면서도 마음이 떠나 있지 않고 변화가 있으나 사악하거나 물란하지 않고 반복해도 실증나지 않고 구슬프나 근심하지 않고 즐거워도 방종하지 않고 사용해도 모자라지 않고 광대에도 드러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도 낭비하지 않고 구하더라도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멈추더라도 아주 정체하진 않고 활발하지만 방탕하지 않다. 오성이 조화를 이루고 팔풍이 조화를 이루어 음절에 법도가 있으며 선율에 규칙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은 성현의 음악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라고 하였다. 상소 남야의 춤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나 또한 여한이 있다 라고 하였다. 대무의 춤을 보고 아름답다. 조나라 왕조의 흥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초호의 춤을 보고 그렇게 위대한 성인도 덕행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라고 하였다. 대하의 춤을 보고 아름답다. 힘들여 일하고도 스스로 은덕이 있다고 여기지 않으니 우가 아니면 누가 능히 그렇게 하겠는가. 우라는 거는 그 하나라 세운 우임금을 얘기합니다. 초소의 춤을 보고 덕행이 지극한 곳에 이르렀다. 위대하다. 마치 하늘처럼 감싸지 않는 것이 없고 땅처럼 담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덕행이 극에 달하다으니 더 이상 보태줄 수가 없다. 여기저기 보고 이미 만족하였으니 다른 음악이 있더라도 나는 감히 더 이상 보기를 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개찰이 노나라를 떠나 다시 제나라의 사신으로 왔다. 그가 안평중이라는 것은 안영을 의미하죠. 관한열차에 나오는 그 안영입니다. 안평중에게 권고하기를 당신은 빨리 봉읍과 정권을 돌려주십시오. 봉읍과 정권이 없어야만 비로소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나라의 정권은 장차 귀속될 것이 있을 것이니 귀속되지 않으면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오 라고 하였다. 안자는 진나라 환자를 통해서 진나라 환자가 아니라 그냥 진환자인 겁니다. 이거 귀족 이름인 것 같은데 진환자를 통해서 정권과 봉읍을 돌려줌으로써 난시와 고시가 일으킨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 요거는 아마 반란일 건데 이게 무슨 반란이더라? 51번 각주. 경공 14년 제나라 경공 14년 제나라 대부
이게 뭐지? 글자가 신가? 아무튼 고강의 두 집안이 난시와 고시 두 집안이 서로를 공격하였는데 진 환자의 조정으로 비로소 멈추었다라고 하네요. 이런 반란 사건이 있었다. 깨찰이 제나라를 떠나서 정나라의 사신으로 왔다. 자산을 보니 마치 옛날부터 아는 사람 같아서 자산에게 정나라 집권자의 사치로 재난이 곧 닥쳐서 반드시 정권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니 당신은 국가 예법에 따라 신중히 국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나라는 장차 몰락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정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갔다. 정나라는 여기죠. 여기. 그리고 위나라는 여기죠. 거원, 사구, 사추, 공자, 형, 공숙발, 공자조에게 위나라는 군자가 많으니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재앙이 휩싸이죠. 남자의 사건도 있고 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위나라에.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깨찰이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가서, 진나라라는 건 여기 진나라에 의미하죠. 수급에 거처를 마련하려다 종소리를 듣고는 이상하다. 내가 듣기로 말재주가 있으나 덕행이 없으면 반드시 사력을 당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신은 왕에게 죄를 짓고도 아직 이곳에 머물러 있고 두려워해도 부족한데 아직도 향락을 누리고 있는가? 당신 이곳에 있는 것은 마치 제비가 장막 위에 둥지를 튼 것과 같다. 왕의 관을 안장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즐길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곧 그곳을 떠났다. 손문자는 이 말을 듣고 평생 동안 음악을 듣지 않았다. 손문자라는 거는 위나라 대부 솔림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보라는 건 아비부자인데 옛날에는 보라고 읽었거든요. 솔림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력으로 위나라 헌공을 이제 제후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제나라로 도망가게 하고 위나라 이거는 뭐 글자 어떻게는 모르겠다. 아무튼 죽을 사자 옆에 이제 이게 뭐지 상자인가? 아무튼 요 사람을 옹립했는데 12년 후에 다시 또 요 사람을 가두고 진나라에게 헌공을 복귀시키기를 요구했다. 뭐 그런 사람이라네요. 권 37 위강숙 세가를 참고하세요 라고 각주에 적혀있다. 여튼 뭐 손문자에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진나라에 도착해서 조문자, 요 진나라 조문자, 한선자, 위헌자에게 요 사람들은 전부 다 진나라의 대부들인데 우리가 아는 위조 한을 세운 사람들의 선조들이겠죠. 아버지? 할아버지? 여튼 모르겠다. 그 선조들이겠지.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좀 일이 많았어. 진나라 정권은 장차 당신들 세 가문에 집중될 것이오 라고 하였다. 조문자, 한선자, 위헌자들에게. 그러니까 진나라를 떠날 때 숙향에게 당신은 노력하시오. 왕이 사치하나 오히려 어진 신하가 많고 대부들이 모두 부요하니 정권은 장차 세 가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됨이 정직하니 반드시 스스로 재앙을 면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개찰이 처음 사신으로 떠났을 때 오나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서군을 아련하게 되었다. 서군이라는 거는 서나라는 이제 서군이라는 건 서나라 왕을 의미하는데 서나라라는 거는 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제 요게 서나라인가?
이렇게 글자가 다른 것들이 좀 있어서 요게 서나라인가 봅니다. 요게 서나라고, 여기 보면 이제 회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 지역은 또 중국인들하고 다른 또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남쪽 지역하고 북쪽 지역 사이가 인종이 같을 리가 없고 사람이 같을 리가 없고, 오나라 지형에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주나라의 후손이 봉해질 리가 없죠. 여튼 그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요 나라를 들렸다고 합니다. 개찰이.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처음 사신으로 떠날 때 이제 서나라에 들렸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이야기 가장 마지막에 있네. 서구는 개찰의 보검을 좋아했으나 감히 입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개찰은 속으로 그의 뜻을 알았으나 사신으로 중원 각 나라를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검을 그에게 증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구나. 돌아오는 길에 서나라에 도착해보니 서구는 이미 죽었다. 이에 개찰은 자신의 보검을 풀어 나무에 걸어놓고 떠났다. 얼마 옆에서 따르는 이가 서구는 이미 죽었는데 또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개찰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에 이미 마음속으로 그에게 주기로 결정하였는데 그가 죽었다고 해서 어찌 내가 나의 뜻을 바꿀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하였다. 참으로 멋진 사람이네요. 7년에 초나라의 공자 위가 조왕 혀보를 시해하고 대신왕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초나라 영왕이다. 10년에 초나라 영왕이 초나라는 여기 요나라죠. 초나라 영왕이 제후들을 회합하여 오나라의 주방지역을 공격하여 제나라에서 망명해온 경봉을 살해하였다. 오나라하고 초나라하고 또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오나라도 초나라를 공격해서 세 개의 성읍을 빼앗고 돌아왔다. 11년에 초나라가 오나라의 우루까지 쳐들어왔다. 12년에 초나라가 또 쳐들어와 간계에 주둔하다가 오나라에게 패하여 철수하였다. 17년에 오왕 여제가 죽고 동생 여말이 왕위에 올랐다. 오왕 여말 2년에 초나라 공자 기질이 초나라 영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4년에 오왕 여말이 세상을 떠나면서 동생 개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개찰은 사양하고 도망갔다. 이에 오나라 사람들은 선왕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유언하였으니 반드시 개찰에게 왕위를 전해줘야 하지만 개찰이 현재 도망가서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으니 여말이 마지막 계승자다. 그러나 이미 그가 죽었으니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여말이 아들 요를 왕으로 옹립하였다. 요게 재앙의 시작이죠. 오왕 요 2년에 공자 광이 초나라를 공격하였다가 싸움에서 지고 선왕이 타던 배를 잃었다. 공자 광이 나중에 합려죠. 공자 광은 두려워서 몰래 초나라 군대에 진지로 들어가서 다시 배를 탈취해왔다. 5년에 초나라로부터 우저서가 도망가서 투신하니 공자 광은 손님의 예로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요 이야기는 그 열전 중에 이제 오저서 열전이나 손무 열전을 참고하세요. 손자오기 열전을 참고하세요. 공자광은 오왕 제번의 아들로 항상 선친의 형제가 4명인데 왕이 된 마땅히 개찰에게까지 전해져야 한다. 개찰이 만약에 왕위를 계승하지 않겠다면 선친께서 제일 먼저 왕위에 올랐으니 마땅히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곤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복잡한데 1, 2, 3, 4 형제가 있고 4명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1, 2, 3, 4를 합시다. 4가 현명해요. 그래서 1, 2, 3, 4의 아버지가 죽은 뒤로 장남 1한테 이제 원래 4한테 주고 싶었는데 4가 극구 반대하니까 일단 장남 1한테 줬어. 그리고 장남 1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수몽이죠, 그죠? 장남 1이 죽으니까 그 동생한테 왕위를 줬어.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 자기 아들이 바로 A입니다. A, B, C, D라고 하죠. 각각의 아들들은 1, 2, 3, 4의 아들들은 A, B, C, D입니다. 그래서 1이 죽고 2한테 물려주고 2가 죽고 3한테 주고 3이 죽으면은 4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4가 왕위 받기 싫다 그런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4가 도망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래는 4가 올라야 되지만은 3이 죽은 뒤에 오나라 그러니까 왕위를 공속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의 아들한테 그걸 왕위를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요인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1의 아들이 빡친 거죠. 원래대로라면 내가 장자니까, 내가 이제 장자 중에 또 장자니까, 자기가 직계니까 이제 그걸 왕위를 물려받았어야 됐었는데 이게 왕위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3의 아들이 받아버렸다.
그래서 이게 역심을 품는 거죠. 그 1의 아들이 바로 공자광인 거고 3의 아들이 바로 공자요인 겁니다. 이게 1, 2, 3, 4, 5였나? 아무튼 형제 몇 명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앞에 거 찾아보기 귀찮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대략 그래요. 사촌끼들끼리 지금 칼부림을 날려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암암리에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들을 왕요를 습격하는데 이용하려고 하였다. 8년에 오나라는 공자광을 파견해서 초나라를 공격하여 초나라 군대를 무찌르고 이전에 초나라 대자 건의 어머니를 거소해서 모셔왔다. 모셔오는 길에 북쪽으로 쳐들어가 진채 두 나라의 군대를 물리쳤다. 진나라는 대략 이쪽, 채나라는 이쪽이고, 채나라가 이게 상체 여기 여기서 채나라는 요 채나라겠다. 진나라도 아마 이 근처에 있는 나라일 텐데 여기 근데 지금 이게 진나라인가? 이게 진나라인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진나라 같습니다. 이 글자 진나라는 약자라서 내가 못 알아보는데 좀 번자 쓰지 새끼들. 약자고 번자고 큰 차이도 안 나네 저건. 자, 아무튼 채나라고 진나라를 깨고 왔다. 9년에 공자광은 초나라를 쳐들어와서 거소, 종리 두 곳을 함락시켰다. 종리가 아마도 여기 요 땅일 거예요. 아무튼 지금 국경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초 초나라 변경마을 비량의 소녀와 오나라 변경마을의 여자들은 뽕잎을 따는 일로 다투었는데 이 때문에 두 집안이 모두 분노해서 서로를 공격하였다. 요거는 오자서 열전이나 손자옥 열전에 나와있죠. 두 나라의 변경을 다스리던 장관들도 이 일을 듣고 역시 분노해 서로 공격하였는데 오나라의 변경지방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에 오왕이 빡쳐서 곧 군대를 파견하여 초나라를 쳐들어가 이 두 마을을 점령하고 돌아왔다. 오저서가 처음 오나라에 투신하였을 때 초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이로운 점을 오왕유에게 간하자 공자광은 오저서의 부친과 형이 초왕에게 살해당해서 그는 자신의 복수를 하려는 것일 뿐이지 오나라에 좋은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저서 열전을 참고하세요. 이때 오저서는 비로소 공자광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곧 전제라고 하는 용사를 광에게 추천하였다. 전제에 대해서는 자객열전을 참고하세요. 열전을 먼저 읽으는 게 좋네. 광은 매우 기뻐하며 손님의 예로서 오저서를 대접하였다. 오저서는 교회에 은거하여 밭을 갈며 전제 거사를 기다렸다. 12년 겨울에 초나라 평왕이 세상을 떠났다. 13년 봄에 오왕은 초나라가 상을 치르는 틈을 타서 공자, 계여, 촉용 등에게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의 육과 첨을 포위하게 하였다. 육하고 첨이라는 거는 이 근처 오나라의 공자들인 거예요. 오나라의 공자들이 계여하고 초경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공격했다. 그리고 개차를 진나라에 파견하여 제후들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 초나라는 군사를 보내 오나라 군대의 퇴로를 차단하니 오나라 군대는 돌아올 수 없었다. 이때 오나라 공자 광은 이 시기를 놓칠 수 없다 라고 하고는 전제에게 이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 수 있겠는가. 나는 왕위의 진정한 계승자로 이치대로 하자면 마땅히 내가 왕위에 올라야 하는 것이니 나는 이 기회에 왕위에 오르려고 한다. 개찰이 돌아온다고 해도 나를 패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전제는 오왕요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의 모친은 이미 늙었고 아들은 아직 어리며 두 명의 공자는 병사를 끌고 초나라를 공격하러 갔다가 초나라 군대에 의하여 퇴로가 끊겼습니다. 지금 오왕은 밖에서는 초나라의 포위를 받고 조정 내에서는 강직하고 정직한 신하가 없으니 우리를 대항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공자광은 우리는 일심동체이다. 모든 것을 그대에게 부탁한다 라고 하였다. 4월 병자일에 공자광은 병신이 아니고 병자일에 공자광은 지하실의 무장한 용사들을 매복시키고는 왕요에게 술을 마시자고 청하였다. 왕요는 병사를 파견하여 공자광의 집에 이르는 길에 배치해 놓았고 대문, 계단, 내문, 좌서에까지 모두 왕요의 친병으로 하여금 손에 짧은 칼을 들고 후위하게 하였다. 공자광은 발을 다친 것으로 가장하여 지하실을 피하고 전제로 하여금 구운 생선의 뱃속에다가 비수를 숨겨서 상에 올리게 하였다. 상에 올리게 하였다. 전제는 생선의 뱃속에서 비수를 꺼내 곧장 왕요를 찔렀고 왕요의 친병들이 짧은 칼로 전제의 가슴을 찔렀으나 결국 왕요는 살해되었다. 공자광은 마침내 오왕자를 차지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왕 함녀이다.
기원전 514년부터 기원전 496년까지 즉위했습니다. 함려는 전제 아들을 국경으로 기용하였다. 국경이라는 거는 그 제상이죠. 일종의 높은 대신. 계찰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만약에 선왕의 제사가 계속되고 백성의 주인이 계속 이어지며 사직에 계속 공양한다면 그가 바로 나의 왕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원망했는가? 죽은 사람을 애통해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섬김으로써 천명의 안배에 순응하고자 한다. 내가 일으킨 별난이 아니라면 누구를 왕으로 세우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선인들이 세운 법도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계찰은 왕료의 무덤 앞에서 가서 자신이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경과를 보고하고 눈물을 흘린 후 다시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세왕의 명령을 기다렸다. 오나라 공자 초경과 계여 두 사람은 병사를 이끌고 초나에 전쟁하다가 포위당하였는데 아까 그 여기 6당을 치던 사람들이 있죠, 그죠? 공자 광이 왕료를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병사를 이끌고 초나라에 투항하였다. 초나라는 그들에게 설을 내려주었다. 여기서 설하는 거는 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기도 서나라니까 요게 좀 다르죠, 그죠? 여기서 선 요 땅입니다. 요 얘기도 이제 그 오자서 열전이 있죠. 오왕 합려 원년에 오자서를 발탁하고 그들을 행인으로 삼아, 행인이라는 거는 일종의 외무장관 같은 거죠. 국과대사에 참여시켰다. 초나라가 백주리를 죽이자 그의 손자 백비는 오나라로 도망갔으며 오나라는 그들을 대부로 삼았다. 이것도 재앙의 시작이죠. 3년에 오왕 함려와 오자서 백비는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로 쳐들어가 서읍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오나라에서 도망친 두 공자를 살해하였다. 이 땅이죠. 공자광은 영도로 쳐들어가려고 했으나 장군 손부가, 바로 손자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피곤해하여서 지금 어려우니 기회를 기다립시다 라고 하여 만류하였다. 4년에 초나라를 공격해서 유급과 천읍을 점령하였다. 5년에는 월나라를 공격해서 승리하였다. 월나라는 여기죠. 잠깐만요. 알람이 지금 울리다니. 지금 일란사이드 있었지. 어제 양반 가출해가지고 내가 좀 늦게 잤거든. 기다린다고. 결국 또 안 들어왔는데. 자, 5년에는 월나라를 공격해서 승리하였다. 6년에 초나라가 자상을 파견하여 오나라를 공격하자. 자상이 그 낭화라는 사람이죠. 오나라를 공격하자 오나라 군대는 초나라 군대를 맞이하여 예장에서 크게 물리치고 초나라의 거소를 점령하고 돌아왔다. 예장 땅이 아마 이 근처의 땅일 겁니다. 이 근처 땅이 예장일 겁니다. 아마도 저길 거예요. 자, 9년에 오왕 함려는 오자서와 손무에게 처음에 그대들이 영도를 공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공격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묻자 두 사람은 초나라의 장군 자상은 탐욕스러워 당과 채의 나라 모두 그를 원망합니다. 채나라는 여기고요. 당나라도 이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당나라. 채당 두 나라 모두 자상을 원망합니다. 왕께서 꼭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당나라와 채나라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함려는 그들의 의견대로 전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당나라와 채나라와 함께 서쪽으로 초나라를 정벌하러 갔어 한강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한수라고 부르는 강이죠. 초나라도 군사를 동원하여 오나라 군대에 저항하여 쌍방이 한강의 양쪽 언덕에 전투대형으로 대치하였다. 한수가 어디지? 요거는 회수고 이거는 장강이고 이게 한수인가? 요게 한수군요. 그러니까 장강 일종의 지류 같은 거네요. 요 강이 한수고 그리고 요 강이 강수라고 하네. 아마 요게 지금 장강이겠죠. 예, 요게 아마 지금 장강 같네요. 여튼 한수에 도착했다. 초나라도 군사를 동원하여 오나라 군대에 저항하여 상방이 한강의 양쪽 언덕에 전투대형으로 대치하였다. 오왕 함려의 동생 북에는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함려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북에가
왕께서는 이미 저에게 군사를 맡기셨고 부대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는데 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라고 말하고는 그의 부하 5,000명을 거느리고 초나라 군대를 습격하니 초나라는 대패에서 도망갔고 오왕도 부대를 거느리고 뒤를 쫓아왔다. 영도에 도착해서 5번 싸웠으나 5번 모두 초나라 군대가 졌다. 초나라 소왕은 영도를 빠져나와 운현으로 도망갔다. 운현 혈령의 동생이 그를 살해하려고. 운이라는 거는 어느 게 운이지? 요게 아마 운인 것 같습니다. 요게 운나라 같습니다. 영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수에서 초나라 군대가 패하고, 그리고 영에서 또 영이 초나라 수도거든요. 여기서 싸워서 또 패하고, 그래서 소왕은 탈출해서 운나라로 도망갔다. 살해하려고 해서 혈령과 함께 수나라로 도망갔다. 수나라라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수나라도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근처 어디일 거예요. 잘 모르겠다. 어딘지 뭐 어디 있겠지. 저 근처일 겁니다. 이로써 오나라 군대는 영도를 점령하였고 오자서와 백비는 초나라 평왕의 시체를 채찍질함으로써 부모의 복수를 하였다. 10년 봄에 월나라는 초오왕이 영도에 있으므로 국내가 비었다는 것을 알고 오나라로 쳐들어갔다. 오나라는 다른 지역의 군대를 보내서 월나라를 공격하였는데 초나라는 진나라의 위급함을 고하니 진나라에서 군대를 보내 초나라를 구원하고자 오나라 군대를 공격하니 오나라 군대가 패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오나라가 초나라를 박살냈고요. 그 틈을 타서 월나라가 오나라 쳐들어왔지만 오나라가 막았고, 근데 초나라에서 이제 심포소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진나라에다가 그 원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억지로 원군을 보내줘가지고 결국 오나라가 그것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직이란 땅에서 패했다고 오자설주에 나오죠. 여긴 안 나오는데. 자, 함녀의 동생 북에는 진나라와 열나라가 차례로 오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오왕이 초나라에 남아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곧 오나라로 돌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함녀가 이 일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와 북에를 공격하니 북에는 패하여 초나라로 도망갔다. 초나라 소왕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9월에 다시 영도에 돌아가 북에를 당계에 봉하였고 그를 당계시라고 칭하였다. 11년에 오왕이 태자 부차를 보내어 초나라를 공격하여 번을 점령하자 초왕은 두려워 영도를 떠나 약으로 천도하였다. 영에서 약이라는 게 아마 이 근처 될 겁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근처 어디,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이제 그 수도를 옮긴 거지. 나중에 다시 영으로 돌아오고 나중엔 또 영에서 다시 또 여기 수춘 지역으로 또 천도합니다. 진나라 수도가 좀, 초나라 수도가 좀 많이 옮겨져요. 수춘으로 천도한 건 진나라 때문에. 자, 그랬고 15년에 공자가 노나라 제상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19년 여름에 오나라가 월나라로 쳐들어가자 모랑구천이 취리에서 오나라 군대를 맞이해 싸웠다. 요거는 오나라하고 월나라 사이의 싸움이죠. 월나라에서는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을 오나라 군대의 진영 앞으로 보내어 세 줄로 열을 세우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게 한 뒤 스스로 목을 베어 죽게 하였다. 오나라 군대가 이러한 장면을 보는 사이에 월나라는 오나라 군대를 공격해서 고소에서 크게 이겼으며, 고소라는 건 오나라 수도죠. 오왕 함녀의 발가락에 상처를 입혔다. 오나라 군대가 7일을 후퇴하였다. 오왕 결국 상처가 재발하여 죽었으며, 함녀는 사자를 파견하여 태자부차를 왕으로 세웠다. 사자가 그에게 태자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부차는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이게 와신상담 중에 와신이죠. 3년째가 되어 그는 월나라에 복수하였다. 요것도 그렇게 짧지 않구만. 오왕부차 원년에 태부 백비를 태제로 삼았다. 오왕은 군사들에게 활쏘기를 훈련시키며 항상 월나라에 복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년에 오왕은 잘 훈련된 병사들을 모두 출동시켜 월나라를 정벌하여 부초에서 월군을 무찌르고 고소에서 일전의 빚을 갚았다. 월왕부초는 갑옷을 입은 병사 5,000명을 거느리고 회계산으로 물러나 대부분종을 보내 오나라 군대의 태제 백비를 통해 오나라 오왕에게 화친을 구하였고 모든 월나라의 남녀를 노예로 받아줄 것을 정하였다. 회계라는 것은 월나라의 수도인데 회계산은 그 남쪽에 있던 산입니다.
남쪽? 아마 남쪽 맞을 거야. 오왕이 그에게 응하기로 하자 오도자저가 가나기를 예전에 유과지가 짐관을 멸망시키고 짐심을 공격해서 하나라의 재상을 멸망시켰습니다. 재상의 왕비 후미는, 재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상국 같은 승상이 아니라 그 높은 관직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재상의 왕비 후미는 마침 임신 중이었는데 유인국으로 도망가서 소강을 낳았고 소강은 유인궁의 목정을 맡았습니다. 유과지가 다시 소강을 살해하려고 하자 소강은 유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유국은 하의 은덕을 생각해서 두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고 하나의 은덕을 생각해서 그에게 윤읍을 하사하였고 그로 하여금 10방리의 토지와 500명을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하의 유민들을 불러들이고 하의 법제를 정돈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파견하여 상대방을 유혹한 뒤 결국은 유과지를 멸망시키고 하우의 업적을 회복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라에 얽힌 고사인가 봅니다. 또한 결국 복수를 이뤄냈다 그런 거지. 또한 제사를 지낼 때 하늘과 함께 하의 선조에게도 함께 모심으로써 원래의 통치 권력을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오나라는 유과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나 구천도 소강과 비교하면 훨씬 강합니다. 지금 때를 맞추어 그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다면 나중에는 더욱 처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구천은 사람 됨이 능히 곤란을 잘 견뎌내니 지금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오왕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태제백비의 말대로 강화하기로 최종 승낙을 하고 월나라와 조약을 맺은 뒤 군사를 철수시켰다. 7년에 오왕 부차는 제나라 경공이 죽자 대신들이 정권을 다투며 새로운 왕은 나이가 어리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북쪽으로 제나라를 정벌하겠다고 하였다. 오저서가 가나에 말하기를 월왕 부처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것을 먹지 않고 옷을 입을 때 비단 옷을 입지 않으며 죽은 자가 있으면 조문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위문하여 장차 그의 백성들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물이 죽지 않는다면 반드시 오나라의 후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월나라인데 왕께서 먼저 그를 제거하지 않고 온 힘을 기울여 제나라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오왕은 이를 듣지 않고 제나라로 쳐들어가 예릉에서 제나라 군대를 무찔렀다. 중읍에 도착해서 노나라 예공을 불러 제사형 가축 각 100마리씩을 요구하였다. 소, 양, 돼지. 노나라의 개강자 자공을 파견하여 개강자가 자공이라는 건 그 공자의 제자 자공입니다. 조나라 왕조의 예법으로서 태제백비를 설복시켜 겨우 그것을 그만두게 하였다. 그로 인해 점령하였던 제노 두 나라의 남쪽 국경 지방의 토지를 남겨두었다. 9년에 추나라를 위해서 노나라를 정벌하러 가서 노나라와 조약을 맺은 후 돌아왔다. 10년에 돌아오는 길에 제나라를 공격하였다. 11년에 또 북으로 제나라를 공격하였다. 상황이 어땠냐면은 지금 좀 이리저리 좀 복잡한데 상황이 어땠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싸우다가 합녀가 월나라 때문에 죽었어. 상처 때문에 죽은 거죠 사실. 그래서 오나라의 합녀가 죽은 뒤에 합녀의 아들인 부차가 왕위에 올랐는데 부차가 월나라를 개작살내고 구천을 살려뒀어요. 그리고 월나라 구천은 이제 오나라에다가 설설 기계됐고, 그리고 오나라는 그 틈을 타가지고 아까 내가 요 지역이 되게 멀어 보이는데 실제로 멀지 않다 그랬죠, 그죠? 오나라는 북쪽으로 나를 돌려가지고 제노,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추나라, 요런 산동 지방의 나라들을 이제 박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제나라하고 노라를 깨부수기도 하고 뭐 항복받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왕구천이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오왕을 아련하고 많은 값진 예문들을 바치자 오왕은 매우 기뻐하였다. 단지 오저서만이 걱정하여 이는 오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또 월나라는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입니다. 지금 제나라로부터 얻은 성과는 마치 자갈밭을 얻은 것과 같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더욱이 반경지고에 보면 화근은 절대로 남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왕조는 이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흥성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반경지고라는 거는 상서 반경편이랍니다. 역사책이죠.
그러나 오왕은 이를 듣지 않고 오자서를 제나라에 파견하였는데 오자서는 자신의 아들을 제나라의 포식에게 부탁하고, 포식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포수가의 후손이겠죠. 대부호 집안입니다. 오왕에게 경과를 보고하였다. 오왕은 이 일을 듣고 대노하여, 그러니까 포식한테 아들을 맡긴 거, 오자사에게 총루라는 보검을 주어 자살하게 하였다. 죽음에 이르러 오자서는 나의 무덤 위에 가래나 물을 심고, 가래나 무라는 건 나무입니다. 나무, 가래나무. 그것이 자라면 관을 짜도록 하라. 그리고 나의 눈을 뽑아서 오나라의 동문에 걸어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다. 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자서 열전을 보십시오. 제가 방송한 게 있습니다. 제나라의 포씨가 제나라 도공을 살해하자 오왕이 이 소식을 듣고 진영의 문 밖에서 3회를 통곡하고는 해상으로,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제나라를 공격하였다. 제나라 사람들은 오나라 군대를 무찔렀고 오왕은 군대를 철수하여 돌아왔다. 13년에 노나라 위나라의 왕을 소환하여 탁구에서 회맹하였다. 오왕이 노나라 위나라의 왕을 소환하여 노나라, 그 다음 위나라. 탁구라는 곳은 어딜까? 탁구가 어딜까? 탁구는 안휘성 소읍서북 쪽이다. 이 근처인가 봅니다. 여기가 강소성, 그리고 여기가 안휘성이니까. 14년 봄에 오왕은 북상하여 황지에서 제후들과 회합을 가지고, 아마 이 근처 어디겠죠, 중국을 제패하여 주황시를 보존하려고 하였다. 6월 병자일에 월왕부천이 오나라를 공격하였다. 의류일에 월나라 군대 5,000명이 오나라와 교전하여 병술일에 오나라 태자 우리를 포로로 잡았다. 정해일에는 오나라 수도에 진입하였다. 오나라 사람이 오왕 부차에게 패전의 소식을 보고하자 부차는 이 소식이 제후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누설하자 오왕은 노에서 군영의 장막 안에서 7명을 살해하였다. 7명을 죽였다. 7월 신축일에 오왕은 진나라 정공과 맹주를 다투었다. 아무튼 이제 오나라가 계속 위에 가서 깔짝깔짝거리니까 월나라가 이제부터 다시 또 반격을 하는 겁니다. 오나라가 지기도 하고요. 진나라 정공, 진나라는 요 진나라 정공과 맹주를 다투었다. 오왕이 주나라의 왕족 중 내가 제일 위이다 라고 하자 주나라 왕족이 아닐 건데, 진나라 정공은 희성제후 중 내가 패주이다 라고 말하였다. 희성이라는 거는 주나라의 친척, 주나라가 희성이거든요. 근데 성이라는 건 요즘에 시하고 다릅니다. 이게 좀 성이 이제 큰 집안이고요, 시가 이제 일종의 반개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주이시 할 때 경주이라는 건 사실 옛날에 성 개념이고, 예를 들면 나는 무슨 파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파, 그러면 그게 아마 시 개념에 가까울 겁니다. 옛날에 좀 더 설명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가문의 시조라 가지고 내가 성을 만약에 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난 이성인 거야. 이라는 걸 성으로 썼는데, 근데 내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난 대구 살거든요. 근데 뭐 저기 경산으로 가서 예를 들면 경산으로 가서 교수 일을 하면서, 나는 교수 일을 하니까 내 시를 교라고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 후손 중에 누군가가 교근해 이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나랑 같은 집안 사람이지만은 시가 다른 거예요. 성하고 시가 이런 식으로 다르단 말이지. 근데 그 사람의 성은 역시 이인 거지. 옛날에는 그 구별을 썼는데 한나라쯤 들어오면서 성하고 시를 이제 같이 생각하기 시작했었고, 지금은 사실 구별을 쓰지 않거든요. 보자,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희성에 대해서 얘가 설명이 들었지. 정공에 가신 조앙이 화를 내고 오왕을 공격할 준비를 하자 비로소 진나라 정공이 맹주가 되었다. 오왕은 맹약을 맺고 진나라 정공과 헤어져 장차 송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는데 태제 백비가 싸워 이길 수 있으나 점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군대를 끌고 돌아왔다. 송나라는 여기죠. 아마 이 근처 어디 가서 이제 회맹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나라는 태자를 잃었고 궁대는 텅 비었으며 오왕이 바깥에 오래 머물러 병사들이 모두 너무 지쳐 있었으므로 값비싼 재물로서 월나라와 화친을 맺었다. 15년에 제나라 전상이 제나라 간공을 시해하였다. 18년에 월나라는 더욱 강대해졌다. 월왕부천은 군대를 끌고
택에서 오나라 군대를 무찔렀다. 초나라는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진나라는 여기서 아까 내가 그 위치를 못 찾던 그 진나라, 요 진나라. 20년에 월왕부처는 다시 오나라를 정벌하였다. 21년에 오나라의 수도 즉 고서를 포위하였다. 23년 11월 정묘일에 월나라는 오나라를 크게 이겼다. 월왕부천이 오왕부차에게 100호의 민가를 주어 용동으로 가서 살게 하려고 하자 오왕은 난 늙어서 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자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스스로 이 지경에 빠진 것을 후회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곧 칼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월나라는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태제백비를 불충하다고 하여 죽이고 돌아갔다. 태사공은 말하였다. 공자 태백은 최고의 덕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왕위를 3번이나 양보하여 백성들은 그를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하였다. 내가 춘추를 읽고 비로소 중원의 우나라와 형만의 오나라가 형제나라라는 것을 알았다. 말이 됩니까? 연릉계자의 인덕지심과 도의의 끝없는 경제를 앙모한다. 앙모라는 것은 우러러 사모한다. 연릉계자는 개찰이죠. 조그마한 흔적을 보면 곧 사물의 청백함과 혼탁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오호라 어찌 그의 견문이 넓고 학식이 매우 풍부한 군자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 뭐 총평하자면 뭐 우리가 이미 오자사 열전하고 손자 오기 열전을 읽으면서 한번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다만 이제 역시 그 오태백 세가가 주는 결론은 충신을 잘 구별해야 된다. 간신을 잘 구별해내야 된다.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줬고 물이 빠지면 배가 쓰러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물이 들어온다고 너무 앞으로 나가다가는 배가 뒤집어져 버린다. 물이 빠져버리면. 그런 것들 우리가 아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가 첫 번째 방송이었고요. 오태백 세가였고, 다음 세가는 권 32 제태공 세가, 제나라 역사네요. 제2입니다. 제태공 세가도 그렇게 썩 길진 않네요. 생각보다 길진 않아. 어중간에 이 양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 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